나 다음 주 화요일 날은 빠질 듯? 왜? 화요일 날은 빠질 것 같은데? 아 맞아. 안 빠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어차피 착각은 괜찮아. 혼자는 건 아니지. 괜찮지 그럼 뭐. 피지를 보네. 그대 좋네. 자, 우리 지난번에 보건자고요. 자, 설명까지 다 했었지? 책 얘기로 설명해 볼까 오늘은? 맞아. 자, 책을 갖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스펙트럼 계열까지 다 설명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자, 책 얘기로 일단 정리하는 수순을 한번 밟아보도록 하죠. 자, 책의 13쪽 이야기입니다. 그 앞쪽부터 한번 볼까? 자, 12쪽 하단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2쪽의 아랫부분 러더퍼드 모형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자, 먼저 원자 궤도의 안정성 문제가 있었지. 원자의 전자궤도에 대한 안정성 문제가 있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회전하는 것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것이다. 전하를 띤 입자가 가속 운동을 하면 전자기파가 방출되면서 에너지를 잃는다. 에너지를 잃은 전자는 궤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궤도 반지름이 점점 감소하다가 결국 원자핵으로 떨어지게 된다. 실제 원자는 안정성을 가지고 원자핵 주위를 회전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 물질파 개념을 이용해서 보호가 보완을 해주게 되죠. 자, 기체의 선 스펙트럼. 전자가 원 궤도를 운동하며 방출하는 에너지가 빛의 형태로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되어지는데 이때 전자의 궤도 반지름이 연속적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가열된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도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열된 기체에서 그림과 같이 불연속적인 선 스펙트럼이 관찰되어진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가 없었다라고 해요. 자, 먼저 기체의 선 스펙트럼 얘기부터 나오고 있다. 자, 햇빛이나 백열등에서는 백열등을 여러분들 모르지 근데 옛날 꼬마종국같이 생긴 거 필라멘트 있던 거 옛날 거 요즘은 안 팔아 우리나라에서 생산도 안 해. 아주 저개발 국가만 좀 일부 있다고 해. 전력 소모가 커서 요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도에 비해서. 자, 모든 파장에 빛이 다 나오지만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은 몇 가지 파장의 빛만 방출되어진다. 물리학자들은 이러한 원자의 선 스펙트럼이 원자 구조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스펙트럼. 햇빛을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색깔이 나타나게 된다. 무지개가 바로 이 빛의 분산이라는 현상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야. 자, 이것은 빛이 파장에 따라 굴절한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데 프리즘을 통과한 빛처럼 빛이 파장에 따라 나누어지는 여러 가지 세계들을 내는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 스펙트럼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스펙트럼을 얻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프리즘을 갖다 놓습니다. 자, 실험실에 가면은 프리즘이 두 종류야. 정삼각형 모양의 단면을 가진 프리즘과 직각삼각형의 모양을 가진 직각이등변 삼각형의 모양을 가진 프리즘 두 가지 종류가 있어. 그 중에 정삼각형의 프리즘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분산 프리즘이라고 불러. 그리고 직각이등변 삼각형의 프리즘을 우리는 전반사 프리즘이라고 부르고 있거든. 역할이 달라. 자, 이렇게 빛이 입상합니다. 자, 여기에 예를 들어서 햇빛과 같은 빛을 집어넣는다. 이때 빛은 색깔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니? 빨간색 빛은 굴절이 덜 돼. 이거에 대해서 보라색 빛은 보라색, 파란색 빛은 굴절이 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상에 빛을 비추게 되면 가장 이쪽으로부터 빨주, 녹초, 파란, 보라
이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지?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무슨 뜻이야? 눈에 보이는 눈에 볼 수 있게끔. 이 가짜는 이런 가짜를 쓰거든. 무슨 가? 올가요. 올가. 자, 그 다음에 시자는 무슨 시자야? 무슨 시? 볼시야. 그래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자 이런 광선이 가시광선이다라고. 빨간 속에 빨간 쪽에 바깥쪽에는 광선을 뭐라고 부를까? 적외선. 적외선. 우리가 눈의 형태로 안 보이는 광선을 적외선이다라고 했지. 자 그리고 보라색의 바깥쪽에는 광선을 뭐라고 해? 자외선. 그렇지. 자외선이다. 이것도 역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이 됩니다. 자 그러면 책 얘기로 계속 보죠. 스펙트럼 종류는 자 연속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자 종류를 한번 볼게요. 자 연속 스펙트럼. 자 조금 전과 같이 햇빛이나 또는 백열 정보를 백열 정보의 빛이라고 표현을 써줄게.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 빨주노초판하고 나타나는 이 스펙트럼을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자, 스펙트럼을 자, 책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기도 하고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해. 오케이? 선 스펙트럼을 따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한번 살펴볼게. 자, 책처럼 표현해볼게. 이건 교과서에 따라 좀 다르게 구분해 줄 수 있어. 선 스펙트럼. 얘는 기인하는 게 불연속적인 세 개 띠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다라고 얘기해.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을 선 스펙트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방출선 스펙트럼이라서 분류 기준도 있어. 자, 얘는 이렇게 나타나 줍니다. 고온에 자 원소의 기체 원소라고 하잖아요. 고온의 기체 원소에서 방출되는 스펙트럼이다. 책의 모양에 나와 있겠지만 원소들마다 특별하게 지난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에너지 준위가 다르단 말이야. 원소들마다 에너지 준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 원소들마다 전자들이 전이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다 다르겠지. 그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앞에 뭐 빨간 쪽이 있다면 초록, 청색 뭐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들이 특정한 색깔에 원래 스펙트럼이 나타났던 색깔 자리 있지. 그 자리에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오케이? 이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었어.
HC 나누기 에너지 중의 차이.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 차이가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원소마다 반복되는 스펙트럼의 빛의 파장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 X예요? 예? 네. 나온다. 아, 남자. 노랑 음악 대가리 일러 남자야. 알겠지? 준우가 이제 염색할 때가 다 돼가는구나. 예비 소집 언제야? 끊었는데? 끝났어? 그러고 갔어? 네. 역시 뭐라고 안 하셔? 거기 학교면 염색하냐? 나중에 많은데요? 고등학교 염색 하나 학교 하나도 없어요. 서울에는 많은데. 그러고 가. 선생님한테 지켜봐. 확실히 학교에도 연습한 선배들 많아요 지금. 그래서 황태니까 애초에 선생님들도 모르던데요. 자기네 학교가 염색 되는지 안 되는지. 요즘 왔어? 그때 물어봤는데 우리 학교 염색이 되나요? 뭐 선생님들한테 물어본다고 하던데요. 예비 수준이면. 나중에 입학식도 노란 대가리 갔다가 노란 대가리 그냥 입학식 때는 검은색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빼버려. 혹시 흑채 뿌리고 가려는 거 아니니? 그냥 비와봐. 먹물 교복 입으면 먹물 투성이 되겠다. 교복 어떠냐? 미추면 어떻게 지켜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착실한 걸 보여줘야지. 일반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자,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걸 한번 이야기해. 자,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기체인데 전에 빛을 통과시키고 태양빛과 같은 빛을 통과시킬 때 자, 나타나는 스펙트럼이에요. 얘는 같은 기체일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겨. 낮은 궤도에 있던 전자가 빛을 받게 되면 에너지를 받은 거잖아. 이 빛은 연속적인 빛이라고 할게. 백열등과 같이. 그럼 어떻게 되지? 그 빛을 흡수해서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겠지. 네. 맞아?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간다는 말이야. 올라가게 되면 얘는 빨주노 첩하는 뭐에 띠야? 연속 띠야. 어? 원래 바탕이 뭐야? 연속 스펙트럼이야. 여기에 검은색으로 띠가 나타나는 거야. 저 빨간 띠, 주황 띠, 노란 띠, 파란 띠가 흡수돼진 거야, 얘가. 오케이? 그러면 원래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그만큼 흡수해버리지. 그래서 이런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게 8년을 수능에 나왔다. 교과과정에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나왔어. 이런 문제였어. 어떤 고뇌 기체가 있어서 고뇌 기체. 얘를 중간기를 갖고 공부해. 망원경처럼 생겼거든. 결석생이다. 딸랑 둘인데 누구밖에 아, 둘밖에 없어. 둘이에요? 절대 여기 결석생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딸랑 둘인데 둘 다 빠지면 수업이 없네. 슬프다. 그럼 진짜 그럴 때 어떡하나? 그럼 땡큐지. 그렇지. 선생님. 와, 그럼 선생님들 만약에 방학 시간표도 없으면 그냥 한 번 안 나오시는 건데? 아니지. 맞죠? 화요일 뒤에. 일반 수업 있잖아. 다 아닌데 다. 아, 맞네. 그러니까 그 앞까지는요. 장군 일반은 왜 출석부도 없지? 그 앞까지는 안 나오시는 거네. 개꿀이네. 시간표 조정해서 선생님 한 시간 땡겨주시겠지. 그런가? 선생님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늦게 나오고 일찍 들어가고
안 그러면 힘이 없어. 둘 다 한 번에 아플 일이 없어요? 저희 둘 다. 어? 저희 둘 다 한 번에 아플 일이 없다고. 니네 서로 아프면 짜고 안 나와 애들이. 와이생 가능하겠다. 옛날에 선생님 애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니? 무조건 한 반이 팀이야. 반 팀. 그리고 한 애가 아파서 안 나오지. 전체 다 안 나와. 몇 명 정도? 10명. 헐. 룰을 만들어 놨어. 한 명 빠지면 전체 다 오지 마. 그래도 되는 거예요? 내 맘인데 뭐 선생님 맘인데. 그리고 아무리 아파도 수업을 안 빠져야 돼. 아, 안 그러면 전체가 다 피해 입잖아. 작전 좋지. 나쁘지 않네. 걔네들은 선생님이 따로따로 안 받아. 그때 당시 전체적으로 엄마들이 팀을 짜갖고 온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팀을 다 짜갖고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해도 또 안 나와. 따로 무조건 대기야. 무조건 대기한 다음에 다른 엄마들이 섭외가 오면 그 엄마들하고 상의해갖고 팀에 들어오는 거야. 그 팀에 들어가. 대박이지. 아니면 혼자 진짜 엄청나게 때려박고 과외를 해야 돼. 선생님 과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 때려서요? 어? 때려서요? 뭘 때려? 솔직히 뭐 엄청나게 때려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냥 다 때려 잡아서 넣는다는 얘기지. 근데 한 명 빠지면 다 나오기만 하는 게 진짜 대박이야.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니까 얼마큼 아파도 웬만해 애들이 나와. 진짜 와갖고 이러고 있어도 나와. 지금은 근데 그럼 큰일 나지. 정말 코로나 관련 문제로 나오면 아이씨.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자식아. 저 진짜 시골 진짜 깡촌장은 보이는데 거기도 없어요 요즘 다. 그러니까요. 다 바꿨어. 사지를 못해 이 정부는. 선생님도 뭐 보관용 이거 한 20년 30년 보관하면 이거 유물되지 않겠니? 아 근데 그럴 거 같긴 해요. 그래갖고 한번 구해다가 집에다가 한 박스 갖다 놓으려고 했더니 못 구하겠더라고. 그 정도예요 지금? 다 LED로 다 바뀌어가지고 못 본 지 오래된 거 같긴 해. 아주 치료감 있긴 있을 거야. 그러니까요. 진짜 깡촌. 슈퍼마켓 있을 것 같아. 이제 구석. 뭔가 어촌 정도. 그래서 아빠가 옛날 슈퍼에 있을 줄. 자 여기서 빛이 방출되지. 얘는 저거되지. 자 이때 이 아이를 분간으로 살펴봤어. 자 얘 A야. 얘 B야. 자 이때 백열전으로부터 나오는 스펙트럼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얘는 빛의 세기. 얘는 파장. 백열전. 자 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연속 스펙트럼이야. 오케이? 모든 파장의 빛이 다 있는 거야. 연속 스펙트럼. 자 이때 똑같이 A를 한번 보게 돼요. 자 얘는 A야. 그랬더니 A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 이게 A야. 그럼 B의 스펙트럼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문제로 냈어. 대박. 이게 수능 문제야. 교과 과정에 안 나왔었어. 그거 체크를 안 한다. 어떻게 될까? 상상을 해봐. 상상해봐. 맞추면 준호 하루 이용권 줄게. 에? 왜? 답을 알지만 맞추지. 준호야, 왜 우리 선생님의 세상에서 짤 살아나는 준호 하루 이용권을 줄게. 제 의견은 요새
준호가 그래도 한때는 선생님이 정말 힘들 때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 그치? 네? 내가 한때는 준호도 장군의 3대 얼짱 중에 하나라고 했었잖아. 지금 설정상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어? 지금 그거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말이냐 2학년이야. 2학년 2학년 초? 초였나? 네. 아 1학년 말일 거예요. 그때 2학년 초부터 찍기 시작해가지고 진짜 잘생겼었거든. 장관님은 날렵할 것 같아요. 지금 살 금세 빠져. 선생님도 벌써 한 달 새에 10kg 빼고 지금 2달째 10kg 붙여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한 20일째 10kg 빠진 상태에서 2kg 더 빠졌다가 이번에 다시 10kg 다시 쪘거든. 이번에 저 시골 내려왔거든요. 저는. 근데 사촌 누나를 봤어요. 근데 한 달에 20kg를 뺐대요. 와. 빠질 수 있지 왜? 아니 그러니까 뺄 수 있다는 건 아는데 실천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선생님 봐라. 지금 한 달 동안 하루에 먹은 게 거의 없거든. 하루에 진짜 살려고 먹었던 밥 한 두세 숟가락. 그것도 물 말아도 두세 숟가락 얼마 되지도 않은 밥대기밖에 안 되지. 선생님은 강제 다이어트잖아요. 너도 그럼 한번 공황장 알아볼래? 공황장애예요 쌤? 불안증이 있지, 불면증이 있지, 식이장애 있지. 그런지 공황장애라고 생각하지. TV에서 많이 듣던 거하고 증상이 많이 달랐어요. 선생님 정도 못 먹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렇죠. 배는 고프다 생각나는데 실제 고프지가 않아. 막상 먹으려면 안 들어가. 그때 이제 소주를 먹지. 그냥 더 악화되는 거 아니에요? 점점 나빠지고 있지 지금 현재. 조금씩 나빠지고 있지. 계속 약을 먹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이 먹으면은 뭐라고 해야 되니? 쓰러질 양의 분량. 그냥 잠을 잘 양의 분량에 신용한 양을 계속 먹고 있어. 먹으면 이제 불안증은 없어지거든. 그 지금 2달 동안 계속 약 먹고 있는데 특별하게 해소가 되진 않지. 쉬어야 되는데 너희들 때문에 쉴 수가 없잖아. 쉬면 더 불안하지. 불안증이 되게 좋아졌었는데 거의 이제 불안증이 없어졌었거든. 설 연휴 때 쉬면서 불안증이 또 생겼어. 그러니까 쉬면 안 돼. 계속 일해야 돼. 자, 결과 생각해봤어요? 사이사이에 안 낫게? 자,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지금 이 자리가 나온 말이야. 네. 이 자리에서 어떤 형태가 그려지냐면 이런 형태가 그려져. 여기만 빼먹는 거야, 빗을. 아이고 하드코어 그림이다. 야, 준호는 수능 3문제 맞힌 거네. 옛날 교과 과정에 나. 연속 스펙트럼에서 이 빛의 파장만 빼먹으면 돼. 오케이? 이게 B의 모습이야. 이해 갑니까? 신기하지? 이걸 이용해서 뭘 하냐면 이걸 이용해서 이게 별을 연구해. 이걸 이용해서 별을 어떻게 연구하는지 알아? 별빛에서 올 거 아니야. 그럼 우주 밖에서 측정하면 얘가 거쳐오는 동안에 사실은 그 별의 대기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빛을 방출하는 별이니까 대기 성분이 곧 자기 자신의 성분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빛만을 빼먹는 거야. 그럼 별빛을 보면 무슨 스펙트럼을 보는 거야? 흡수 스펙트럼을 보게 되는 거야. 얘 그 흡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별을 연구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은 대부분 별의 연구에 주로 이용되지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본다. 책 얘기로 계속 볼까? 기체의 선 스펙트럼. 가열된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에서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이 선 스펙트럼은 그림에서와 같이 기체의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선의 위치와 색이 다르다. 이는 기체를 이루는 원소에 따라 특정한 고유한 특정 파장의 빛만을 방출하기 때문이다. 에너지 차이만큼을 방출하다 보니까 특별한 빛들이 에너지 준위가 다 기체마다 다르거든. 원소들마다. 그래서 원소들마다 고유한 색의 띠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운 원소의 구별에서 3학년 때 배웠나? 원소의 구별을 할 때 선 스펙트럼을 관찰해서 원소를 식별해 줄 수 있어. 현재 인간이 알고 있는 가장 정확한 원소 측정 방법 중에 하나야. 오케이? 어떤 원소가 있는지. 자, 옆쪽에 선 스펙트럼의 종류를 보자. 옆쪽에 있는 거야. 선 스펙트럼은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으로 구별되실 수 있다. 교과서에 따라서는 얘를 다 나눠버려. 연속 스펙트럼, 방출선 스펙트럼, 흡수선 스펙트럼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책들도 있어. 자, 방출 스펙트럼은 가열된 기체에서 방출되는 빛에 의해서 밝은 선의 형태로 나타난 스펙트럼이야. 반면에 얘는 가열된 기체니까 고온의 기체지. 자, 흡수 스펙트럼은 백색광을 저온의 기체를 통과시켰을 때 고유한 파장의 빛이 흡수되어 똑같은 파장의 빛이 흡수되는 거야. 어두운 선 형태로, 연속 스펙트럼의 어두운 선 형태로 나타난 스펙트럼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자, 불꽃 반응과 선 스펙트럼 얘기. 위에도 보니까 까만 바탕에 선이 나타나니까 다 무슨 스펙트럼이지? 방출선 스펙트럼이지. 네. 얘는 실험실에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냥 불꽃 반응 색을 분광기로 보면 이런 게 나타나. 자, 금속의 기체에서 불꽃놀이는 금속 가루를 화약과 혼합하여 쏘아 올린다. 화약이 폭발하면서 나타나는 불꽃색은 금속 이온의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색이고, 얘는 말이야 연소에서 생기는 빛이 아니야. 연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뭐야? 연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고유한 색이 선 스펙트럼들이 모여서 생기는 색깔이야.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색이 나타난다. 따라서 화약에 혼합되어 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색깔을 내줄 수 있다. 사람은 볼 수 있는 스펙트럼이 보통 우리 가시광선 영역인데 380나노미터, 얘는 보라색 정도가 되고, 거기에서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약 750나노미터 사이의 파장을 볼 수 있다. 귀찮으면 그냥 보통 450에서 750 정도까지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 400에서 750까지. 즉 가시광선을 제외한 자외선 영역이나 적외선 영역에 생긴 스펙트럼은 사람 눈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들에 대해 살펴봤어. 우리 스펙트럼이 생긴 원인도 알고 있지? 날로 좀 틀어줄까? 필요 없어? 전 괜찮아요. 추워 보이는데? 저안 추워. 안 추워? 내가 추워. 선생님 추우시. 내가 추워요. 이거 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안 돼요, 예? 이게 있는 데는 이 때문에 회전 시키면 안 돼. 나만 따뜻해. 나만 따뜻하면 돼. 자, 그러면 보온자 모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온은 당시로서는 대담한 몇 가지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여 러더포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인 원자의 안정성과 선 스펙트럼 문제를 해결해냅니다. 이를 보호의 원자 모형이라고 한다. 제1과정, 양자적. 보호는 원자 내에 전자가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궤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를 정상 상태라고 하였다. 원자 핵에 가까운 궤도로부터 준위가 1, 2, 3, n이 1, 2, 3인 이런 정상 상태라고 하며, n은 양자수라고 부른다. 화학에서 이 양자수를 뭐라고 불렀지? 화학에서는 이 n은 무슨 양자수? 영어로 principal quantum number야.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라고 불렀지. 자, 그래서 이런 같은 합니다. 에너지 준위. 정상 상태에 있던 전자의 에너지 값에는
그 원자의 에너지 준이라고 하면 전자의 에너지는 원자에 속박되어 있지 않은 n이 무한대인 자유 상태를 0으로 하여 나타내므로 에너지 준위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된다. 항상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것이 속박되어 있다는 얘기야. 에너지의 양자와 양자수 n이 1, 2, 3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준위도 E1, E2, E3로 불연속적으로 하나씩 결정돼 나가게 된다. 예를 들어서 수원자 스펙트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썼지? 이 n이라는 값은 복잡한 값은 다 집어치라 그랬지? n 제곱분의 13.6 전자볼트라고 해. 또는 경우에 따라 책에서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어. 얼 제곱분의 얼 CH라고 쓸 수 있거든. 여기서 얼은 뭐가 돼? 리드웰 상수. 그래서 얼 CH라고 쓰는 책들도 있어. 아무튼 n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사실만 기억해두면 돼. 오케이? 이 값은 상수로 취급해서 수능은 되게 이거 상수로 취급해서 표현해주고 있거든. 그래서 정확한 13.6이라고 주는 책들도 많이는 없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다. 즉, 전자는 양자수에 따라 불연속적인 에너지만 가질 수 있는데 이를 에너지가 양자되어 있다고 한다. 자, 모든 원자들은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으며 원자마다 고유한 에너지 준위를 갖게 합니다. 자, 그래서 n이 1, 2, 3 똔똔똔 나타날 때 각 준위의 전자들이 존재해서 마치 옆쪽에 계단 모형으로 되어 있지. 불연속적인 에너지 값을 갖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불연속적인 에너지를 갖는다는 것을 우리는 에너지의 양자화라고 합니다. 오케이? 에너지의 양자화이다. 옆쪽에 양자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물리량이 불연속적으로 이어져 한 개, 두 개, 세 개 이딴 식으로 셀 수 있을 때 그때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보호의 양자 조건, 물질 파괴형, 더불어 이는 물질 입자도 파동성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하였고 질량이 m인 물질의 속력이 V라고 할 때 자, 이때 운동량은 mV가 되고 마찬가지 입자가 나타낸 파장을 람다라고 하면 운동량은 람다분의 h라고 그랬지? 두 식을 비교했더니 람다는 물질 파장은 mv분의 h라고 쓸 수가 있고 h는 플랑크 상수야. 오케이? 독일의 물리학자인 프랑크의 이름을 딴 상수로 양자 물리학의 중심이 되는 상수이다. 보호의 양자 조건. 보호는 전자 궤도의 둘레가 전자의 물주사 파장의 정수배가 될 때를 정상 상태라고 하였다. 자, 그래서 전자의 궤도, 자, 전자의 질량은 m, 궤도 반지름은 얼, 속력이 v라고 할 때 궤도의 둘레는 양자수 n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진다. 2파이 얼은 n 곱하기 nv분의 h, 즉 n 람다다라고 얘기했지. 이게 첫 번째 양자 조건이었어, 그치? 선생님이 제시한 양자 조건이지. 선생님은 양자 조건을 이렇게 얘기했거든. 전자는 아무 궤도에나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즉 2파이 얼이 n 람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특정한 궤도에만 존재한다라고 표현을 했었지. 네. 노트에서. 자, 그게 양자 조건이야. 자, 이번에는 제2가정 진동수 조건에 대해서 전자가 한 허용된 궤도에서, 즉 한 정상 상태에서 다른 허용된 궤도, 다른 정상 상태로 전이할 때 두 에너지 준위의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전자기파 형태로 방출하거나 흡수할 수 있다라고 했어. 전자가 에너지 준위 이하인 정상 상태에서 에너지 준위 EF인 정상 상태로 전이할 때 흡수하거나 방출된 빛의 진동수 F는 에너지 보존에 의해 다음과 같다. EI-EF는 HF는 람다분의 HC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C는 빛의 속력, 람다는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빛의 파장을 의미해주고 있다라고 하고 C는 빛의 속력, 람다 파장이었어. 자, 옆쪽에 광자에 대해서 또 설명했어. 이 광자는 두 사람에 의해서 설명되지 빛 에너지 입자야. 오케이? 주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설명이 되었어. 나중에 콤튼도 확인했지만 빛을 연속적인 파동이 아니라 불연속적인 에너지 양자의 흐름이라고 보았을 때 이 빛의 알갱이를 광자라고 한다.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게 된다. 오늘 동영상 안 올릴게. 다 읽다 보니까 뭐 설명할 게 별로 없고 그냥 복수비율이 유주가 되버렸어. 자, 이는 HF, 즉 진동수가 큰 빛으로 광자의 에너지가 크다. 자, 빛의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를 보면, 자,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C로 일정하다. 빛의 속력은 진동수와 파장의 곱과 같으므로 진공에서 빛의 파장과 진동수는 서로 반비례한 관계를 갖더라.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파동의 속력을 어떻게 썼지? 파동의 속력을 어떻게 썼어? V라고 썼는데 이게 빛의 경우에 C가 되지? 람다 곱하기 F야. T라는 시간 동안에 람다가 안 된다고 했었잖아. 네. 그래서 답이 퍼펙트다 라는 사실이지. 그래서 빛의 속력 C는 람다 곱하기 F다라는 거 많이 쓰니까 잘 기억을 해둡시다. 자, 이번에는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로 가장 안정한 상태가 바닥 상태지. 이 원인 상태야. 오케이? 원자핵과 가장 붙어있는 상태. 자, 들뜬 상태는 전자가 바닥 상태보다 높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의미해주고, 들뜬 상태일 때 전자는 불안정하여 다시 바닥 상태로 전이하며 광자를 방출해준다. 에너지를 얻으면 올라가고 불안정하니까 바로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떨어지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빛을 흡수하고 방출해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자연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빛이 스스로 방출하는 빛이 이 원자의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이해해?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거 대부분은 뭐야? 반사되는 빛들이지.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것들은 이 원리에서 방출하는 거고, 우리 여기 있는 것 이 원리에서 빛을 방출하는 거 없이 얘밖에 없는데 지금 히터 색깔, 히터 속에 필라멘트가 있을 거라고. 니크롬선이 있단 말이야. 이 니크롬선이 열을 받아서 지가 방출하는 그 빛은 자, 스스로 이런 원리에서 나타나는 게 대부분 어때? 반사이한 빛들이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전 상태, 자,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이야기해 준다. 자, 전이라는 말 옆에 붙어보자. 원자 내 전자의 에너지 중위가 바뀌는 현상으로 전자가 전이할 때 두 에너지 중위 차이만큼 에너지를 빛 또는 광자 형태로 흡수하거나 방출한다.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할 때 전자가 빛을 흡수하면 낮은 에너지 중위에서 높은 에너지 중위로 전이한다. 이때 전자는 에너지 중위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는 광자만 흡수할 수 있다. 또 흡수하는 빛의 진동수가 클수록 전이하는 에너지 중위 차이가 크다. 자, 그래서 HF1은 E2-E1, HF2는 E3-E1 이런 식으로 자,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진동수가 큰 빛이 나오지. 그래서 F2가 F1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다. 에너지 중위 차이가 클수록 진동수가 어떤 빛이 나온다고? 큰 빛, 파장이 짧은 빛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자,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높은 준위에서 낮은 준위로 내려올 때야. 마찬가지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광자를 방출한다. 자, 전자가 전이하는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가 크게 된다. 그래서 E2-E1은 FH1이고 E3-E1은 HF2인데 F2가 더 크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 오케이? 에너지 차이가 클수록 진동수가 더 큰 빛이 나온다라고 기억을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수소 원자에 대한 고의 모형에 대해서 살펴보죠. 이 책은 증명이 없어. 우리 그때 원운동부터 시작해갖고 에너지 관계 살펴보고 원운동의 부식력 관계 살펴갖고 다 봤던 얘기들이지. 그래서 궤도 반지름을 먼저 구하고, 이때 궤도 반지름은 얼마였어? N이라는 것은 A1 쓰기도 하고 A0 쓰기도 하고 고호 반지름이야. 이거 곱하기 N 제곱이라고 쓰기도 했었어. 기억나? 이때 A0가 얼마였지? 0.529 옹스트롱이라는 값을 썼었지. 오케이?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었고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 에너지 준위를 자, 위에처럼 계산해 줄 수가 있었어요. 좀 더
복잡하게 계산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 정도로만 갈게요. 자, 보라는 사람은 자 이러한 자, 간단한 모형을 이용해서 자기만의 뭘 만들어 줍니까? 보원자 모형을 만들어 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원은 전자 한 개로 가장 간단한 수원자에 자기 자신의 원자 모형을 적용시켜서 수소기체에서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었다. 수원자 스펙트럼의 발목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수소 원자 스펙트럼에서는 파장이 656.3 나노미터, 이걸 H알파라고 썼어. 486.1 나노미터 H베타, 431.1 나노미터 H7, 410.2 나노미터 H델타라고 얘기했다. 이때 파장이 길수록 앞에 있을수록 에너지 차이가 적은 거지.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발목 계열은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 발목 계열은 이렇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 자, 발목 계열은 가시광선 영역이기 때문에 N이 2인 영역으로 전이하는 겁니다. 그냥 차이는 크지만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일게. 자, 그리고 위쪽으로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가장 에너지가 작지. 이게 H알파야. 686 나노미터짜리. 가장 에너지가 뭐라고?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지, 차이가. 오케이? 656이지.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H베타야. H베타는 얼마가 되지? 자, 486 나노미터가 되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야? H델타야. 파장이 더 짧아졌지? 얼마가 돼버렸니? 410 나노미터가 됐니? 네. 자, 434 나노미터.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녀석이 H델타야. 이게 410 나노미터.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런 빛들이 각각 나타나서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수원자 스펙트럼은 선 4개밖에 안 보여요. 가시광선 영역대가 이 4가지밖에 없어. 이해해?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전하고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줬다. 자, 딸랑 얘는 뭐밖에 없는 거지? 이것밖에 없었던 거지. 람다분의 1이라는 것은 얼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었는데 이때 n은 딸랑 3, 4, 5, 6밖에 없다는 거지. 7부터는 어디 갔나요? 7부터는 에너지가 더 커져가고 그때부터는 안 보이는 적외선 영역이야. 가시광선 영역을 벗어나서 자외선 영역을 비치는 거지. 그래서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 식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발모공식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다른 식으로 만들었는데 현저화된 발모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발모라는 분은 스위스의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인데, 근데 이런 스펙트럼 이 4개의 계열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거야. 그래서 얘를 진짜 무식하게 계산을 통해서 막 정리해봤더니 결국에 형태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는 거지. 사실 처음부터 이 형태는 아니야. 처음에는 파장에 관한 식을 주로 써서 이제 표현을 해줬다고. 이것도 물론 파장에 대한 식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발모의 공식까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책으로 계속 보죠. 스위스의 과학자, 사실은 과학자가 아니고 수학 선생님이라니까 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대. 발모는 수소원자 스펙트럼에서 가시광선 영역의 4가지 선의 파장이 어떤 수열로 이루어진 집합임을 발견하고 이를 발모 계열이라 하였다.
람다분의 1은 얼 기체상수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고 n은 3, 4, 5, 6까지. 위식에서 얼은 상수로 수소원자의 경우에 1.097 곱하기 10의 7승 퍼 미터임이 후에 실험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이것을 우리는 리드베리 상수라고 아까 불렀지? 리드베리 상수라고 불렀어. 이해가 안 돼? 리드베리 상수라고 불렀다. 자, 수원자의 일반적인 계열을 보자. 발굴 발견 이후에 자외선과 적외선 영역에도 라이먼 계열과 파셴 계열 등 여러 가지 스펙트럼 계열이 있으며 이를 계열의 관계식은 발모 계열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살펴보니까 라이몬 계열 화장이 엄청나게 짧은 아이들이지 자외 영역이야. 발모 계열, 파셴 계열, 수선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눈에 안 보이는 곳까지 보았을 때 보이는 것처럼 그려준 거지 이론적으로. 자, 이렇게 확인을 했다. 자, 계열 라이몬 계열은 자외 영역인데 자, n이 1인 영역으로 떨어지는 거지. 식을 살펴보니까 람다분의 1은 얼 곱하기 1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의 형태를 갖고 얘는 2, 3, 4 똔똔똔. 발모 계열 가시광선 자외선 영역을 가질 수 있는데 n이 7부터는 자외선이라고 했지. 그래서 n이 6일 때까지만 의미가 있어서 n이 6일 때까지만 주로 물어봅니다. 람다분의 1은 얼 곱하기 2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다. 어떤 책은 이렇게 나오는 책들도 있어. 실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만 발모 계열이라 그래갖고 n이 7부터는 아예 다루지도 않은 책들도 있어. 자, 파셴 계열 에너지가 작아서 적외선 영역이야. 지난 시간에 C까지 다 써드렸을 거야. 람다분의 1은 얼 곱하기 3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고 n은 4, 5, 6 똔똔똔이다 라고 했어. 이쪽에 리드베리 상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리드베리 상수 값이 얼마였는지 원값 기억하고 있니? 그럴 리가 없겠지. 얘는 CH 세제곱분의 2 곱하기 제곱 곱하기 m 곱하기 k제곱 2n제곱이라는 값이었어. 수원자의 경우에 이 값이 얼마? 1.097 곱하기 10의 7승 퍼 미터라고 나타내지. 진짜 머리 뒷봐주지 않니? 되게 재미난 사연이, 이거를 많이 외우게 된 사연이 있어. 옛날에 선생님이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물리전공 페이어 치고 이제 직장이나 구해야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행물리 선생님이랑 외부 강사가 오신 거야. 따끈따끈하게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자마자 오신 분이야. 강의 자리가 이제 별로 없으니까 선생님도 와갖고 시간 강사를 해서 한 과목. 근데 행물리를 수업했단 말이야. 행물리 수업하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던 것 같아. 그 전에 배울 때 이런 것들을 물리상수라고 부르고 있거든. 숫자 외우기 이런 거, 프랑크 상수 이런 거 물리상수라고 하는데 물리상수를 1도 공부 안 했어. 안 외웠어. 왜? 다 주어지니까. 아니면 물리학과에서 다 그냥 대체로 그냥 문자로 쓰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애들한테 막 수업하는데 선생님 친구나 선생님이나 선배들이랑 물리상수 외운 사람 1도 없는 거야. 빛의 속도만 알고 있어. 3 곱하기 10 8m/s. 나머지 1도 안 외웠어. 그랬더니 막 화내는 거야. 야, 이 미친 새끼들아, 물리학과 졸업하는데 물리상수 모르냐? 다음 시간까지 물리상수 책에 나온 거 100개 다 외워.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책마다 있는 물리상수 다 외운 거야. 약 100여 개가 있어. 뭐 될지 모르니까. 더 외웠어. 단위까지 다 써야 돼. 다 외워갖고 선생님이 처음 시험 봤을 때 80몇 점인가 그래요. 패스. 근데 거기서 60점 이하는 그 다음 시간에 또 봐야 돼. 가장 마지막 시간이라 진짜 밥도 못 먹고 보는 거야. 떨어지면 그 다음 시간에 또, 떨어지면 그 다음 시간에 또. 그러다 보니까 물리상수를 덜덜덜덜 엄청나게 외우고 있었지. 지금은 다 까먹었어. 안 쓰니까. 쓰는 것만 기억하지 안 쓰는 것들은 다 까먹어버리는 거야. 대박이지 않니? 근데 그 다음 학기에 생각이 바뀌었는데 행물이 되게 싫어하거든. 행물이 되게 싫어해. 그런 걸 안 좋아해.
논리적인 걸 좋아하지 행문이 좀 비논리적인 게 많아. 상대론적인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뭐 나름 자기들은 논리가 있겠지만 선생님 볼 때는 별로야. 선생님 그냥 스테디하게 차곡차곡차곡 이제 확인하는 과정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들이 많아. 정의로는 문제도 많아갖고 별로였는데 이 선생님 수업 들으니까 재밌는 거야. 시간만 썼어요. 그 수업하신 선생님 때문에 재밌는 거야. 이거 재밌는데 더 해볼까 했는데 그 다음 학기에 그만두셨더라고. 그만두시고 어디야 프랑스 가셨대. 간 이유가 뭔지 알아? 그 선생님 가르쳤던 선생님 친구가 이제 친한 교수님이야. 초, 중, 고 대학교 친구야. 그래갖고 되게 친한 친구래. 그래갖고 물어봤어. 그 선생님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파리 갔대. 파리에 왜 가셨어요? 여쭤봤더니 그림 그리러 갔대. 에? 이해가 안 되잖아. 물리학 박사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포다 끝내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왜 갑자기 그림이야? 그래갖고 얘기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친구는 원래 꿈이 화가예요. 꿈이 화가야. 화가인데 물리학과 교수 되는 거는 부모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한 학기 딱 수업해주고 그러셨다는 거야. 부모님한테 가서 엄마 아빠 이제 엄마 아빠 수업 들어드렸으니까 됐죠? 시간 강사긴 하지만 교수님이잖아.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엄마 아빠가 원하는 물리학과 교수 했으니까 됐죠? 이제 내 꿈을 이루러 갑니다. 하니 갔어. 거기 계속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친하다는 교수님하고 몇 년 전에 술 먹을 기회가 있었어. 딱 얘기하다 교수님 황 누구 선생님 기억하세요? 누구 황 교수 알지? 그분은 아직도 프랑스에서 그림 그리시나요? 뭔 소리야? 1년도 못 해갖고 다시 와갖고 지금 지방대학교 교수님하고 계시대. 근데 만약에 그때 딱 들어와갖고 먼저 자리 잡았으면은 학교 꽤 좋은 학교 많이 자리가 있었거든. 그걸 다 놓친 거야. 그림도 결국에 못 그리고 그 다음에 좋은 학교 교수도 못 되고 안타깝지. 엄청난 뭐라고 해야 되니 카리스마 진짜 장난 아니거든. 엄청난 카리스마 갖고 학생들 가르치는데 처음 보는 애들한테 야 이 새끼들아 이런 거 따며 하면서 막 선생님 선배 중에 가장 나이 있는 선배가 선생님보다 한 7살 정도가 많은 선배들이 있거든. 근데 그 친한 교수님하고 선생님하고 12살 차이가 나. 12살 차이 나니까 그 선생님하고 12살 차이니까 그 선생님하고 가장 나이 먹은 선배가 한 5년 정도 차이 나는 거야. 근데도 욕사남이잖아. 카리스마 죽이지. 그냥 멋있던 선생님인데. 프랑스만 아니? 평소에? 저희랑 5살이 먹었어요. 5살 차이구나. 5살 차이. 욕은 안 하잖아. 하는데요? 니들이 공부 안 하니까 하는 거지. 교수님이랑 똑같은 뭐. 아니야. 공부하는데도 욕한다니까. 그건 카리스마의 문제가 아닌 거 아니야? 니들은 애린 어린애고 선생님 때는 거의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고 절반 이상이 군대 갔다 왔을 텐데. 아 근데 4년 남았네. 4년. 많이 한 살 한 살 먹는 게 무섭던데? 아 무섭진 않아요. 저는 군대 가보고 싶거든요. 그럼 개고생하는데? 네 군대 가보고 싶고 되게 죽어서 올지도 되게 모르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의문사도 죽어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지금 공부를 얼마나 해야 되죠? 지금 18개월. 1년 6개월. 그래야 돼. 경영 근무를 50개월을 바꿔야 돼. 예? 선생님 때도 18개월이면 병장이 없는 거야. 선생님 때도 32개월이었잖아요. 선생님 때는 30개월. 32개월 아니에요? 30개월. 30이에요? 32개월 했던 적이 없어.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그러면. 30개월이고 대학생들은 27개월.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그런 게 있어요? 군사교육을 받았거든. 저희 아버지가 32개월인가 30개월인가 30개월 받았어요.
대학교 2학년 마치면은 2년 동안 군사교육을 받아서 대학에서 군사교육을 받아가고 군사교육에서 정상적으로 이수하면은 3개월 혜택을 줬지. 너 태권도 풀 땄어? 딱지. 몇 분까지? 2단인가? 2단? 일단 아니 미단이지. 무조건 1단까지는 따야 돼. 들어가기 전에. 왜? 군대 들어가면 태권도 가르쳐야 되는데. 근데 태권도 배우는데. 다 까먹었는데. 그러니까 1품 이상이 가르치고 1품 미만들은 태권도 배워야 된대요. 내가 가르쳐야 된다고? 나의 아, 남들도 모르는데. 교관이 다 세워놓고서 훈련시켜. 진짜 근데 거기서 단축 따는 게 되게 웃긴 건 뭔지 아니? 기본 품새는 똑같이 다 시켜. 틀려도 그냥 넘어가. 막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대련을 시켜. 이기면 1단 가고 지면은 이제 무당. 선생님 아들내미 같은 건 군대 가면 날르지. 5단. 5단이요? 종건이가 태권도 4단인 거 아세요? 걔는 몇 살까지 하는 거야? 종건이 초 6대 4단 땄다고 했나? 초 5대 땄다고 했나? 국기원도 아닌가 보다. 네? 국기원이 아닌가 보다. 국기원에서 주는 게 아닌가 보다. 왜요? 수련 기간이 필요하거든. 일단 따는데 아니 초등학교 1품 따는데 들어가봐. 1품 따는데 2년 걸려. 네. 1품에서 2품 가는데 2년 걸려. 여기서 일단 2년 걸려. 종건이가 5-6살 했으니까 맞는 아니야. 그 다음에 3품 따는데 3년 걸려. 3품에서 4품 따는데 4년 걸려. 4품에서 5품 되는데 5년 걸려. 합이 얼마야? 합이 얼마야? 근데 이렇게까지 오래 안 걸리는데? 6개월 걸려, 9개월 걸려. 6개월 가정. 그냥 막 주는 거야. 4품부터 태권도장 사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4품이 들던 4품. 4품은 저잖아요. 막 주는 그 사품이 태권도 사범을 할 수 있는 그거예요. 선생님 아들은 초등학교 입학전부터 했는데 중3 때 5품 갔어. 그럼 맞는데요? 종건이? 종건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했는데요? 안 맞을 건데. 그러니까 이거 이게 저게 초등학교 때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아들이 사품이. 4품이 초등학교 말에 갔어. 그러니까요. 종건이도 초등학교 6학년에 땄으니까 맞죠. 5품은 조금 후루룩하고. 총원이 5품이면 4품이니까 맞죠. 하늘 달라? 네? 하늘 달라? 하늘을 날르냐고요? 하늘을 왜 날려요? 여기서 도움 닫게 해가지고 천장 발로 쳤을 때 그거랑 뭔 상관이에요, 태권도가? 태권도 공부하지 않아요. 보통 4품 정도 되면은 발 모아차게 해가지고 천장 차. 전혀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기식이죠. 아니야, 보여주기 아니야. 되게 무서워. 4품만 해도. 근데 4품 이상 되네, 3품 이상만 돼도 딴 애들 안 때리지. 때리면 죽을 수 있어서. 어느 정도 피지컬이 있어야죠. 태권도가 생각나는데 피지컬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태권도 없어요. 피지컬 상관없어. 만약에 태권도 사품을 한다는데 피지컬 좋은 나- 싸우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아니야. 야, 못 잡는데? 왜 못 잡아요? 머리 그냥 막 찼는데? 그걸 어차피 피지컬이 좋으면 태권도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종건이가 태권도를 아무리 잘해도. 아니야, 괜찮아. 할 수 있어. 네가 태권도를 너무 무시해서 그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에 태권도 잘하는 얼마나 많은데. 슈샤오동이 중국의 태권 고수다. 쿵우 고수들 다 물리치고 다니잖아. 격투기가. 팔찌. 그 사람 얘기가 그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힘만 들지. 그리고 가장 강한 게 뭔지 아냐? 무도 중에? 권투야. 태권도는 발차기 잘못하면 뒤지지. 발차기 잘못 차갖고 잡히면 죽어. 그쵸. 근데 권투는 안 잡히잖아. 제일 무서운 게 권투야.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권투 한 3개월만 배우고 들어가봐.
어디로? 그냥 권투도장 한 3개월 다녀봐. 그냥 그럼 대부분 한 달은 줄넘기만 시켜. 한 달은 줄넘기 시키고 2달째는 후두억만 시켜. 세 번째 달은 주먹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거든. 그거 배우면 끝이야. 권투 3달이면은 어디 가서 맞을 일 없지. 그냥 쭉 날라오는 거를 피한다니까. 그냥 피하고 세게 못 때리지. 요즘은 폭행하면은 그 정가 올라가는 걸로 하는데 벌금이 비싸. 그거 200몇십만 원이야. 너 그거 못 들었어? 선생님 친구분인가? 반지 끼고 때렸다가 벌금이랑 경험이 다 합쳐서 1억 나온 거? 내 친구? 근데 선생님 친구 아닌데? 아닌가? 선배인가? 선생님 선배는 그런 비슷한 사람인데 1억까지는 안 나왔는데. 아니 근데 그 병원 보냈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 반지 끼는 사람 때려가지고 1억은 아닌데? 1억까지 아니었어요? 그때 1억이라고 선생님이 아니. 하셨는데 그때 한 2천만 원인가 2,500만 원인데. 어쨌든 근데 주먹으로 때 쳐갖고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쪽이 함물. 여기 얼굴에 알 들어갔어요. 얼마나 세게 서 반지 끼고 때리니까 술 지금 먹고 때려. 반지 끼고 때리면 너클 끼고 때리는 거랑 똑같지 저기 뭐네. 동영상 못 돌리겠네. 두디가 패드니. 안 싸워야 돼. 그러니까 권투 배우고 뭐 하면 되는지 아니? 우리 이마뼈가 되게 또 간단한 뼈거든. 그 위빙을 배운단 말이야. 웹툰가? 주먹 피하는 위빙을 배우는데 위빙 하는데 주먹에다 갖다 머리 맞춰주는 거야. 그럼 되게 진짜 주먹쟁이 아니면은 손뼉 부러져. 안 돼요. 제 머리는 소중하다고 말이에요. 손뼉 부러져. 근데 네가 피해자야. 피하다가 다 맞은 거야. 뭔지 알아요? 그럼 걔한테 합의금 적어도 요즘 같은 한 500 이상 뜯어내지. 500 이상이요? 500까지 아니 안 그러면 500까지는 아닐 것 안 그러면 같은데 형사이권인데 그래요? 500이나 돼요 요즘? 저 일부러 이마뼈를 맞으라서 최소 500은 뜯어낼 수 있어. 의미를 두고 손가락들을 날려버린 다음에 돈 그러니까 뜯는 상대는 지가 치고도 손 부러지고 벌금 내고 너한테 위자료도 줘야 되고. 요즘 CCTV에 하도 많아갖고 주먹질하면 안 돼. 선생님도 요즘 주먹질 절대 안 하잖아. 자동차 블랙박스가 많아진 이후에. 어디가 지금 블랙박스가 많아진 지 한 7, 8년 됐지? 그래요? 선생님이 거의 한 8, 9년 전까지는 스트릿 파이팅 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아이, 그렇게는 안 싸워. 개패지, 패지. 밤에 대부분 술 처먹고 다니는 애들 많잖아. 우리가 터지고 싶어서 꼭 수십에 걸잖아. 근데 사람 많으면 또 잘 안 때려. 증언자가 많아져가지고 우리 편이 많고 상대편이 없을 때 죽겠지. 싸움 안 하는 게 최고지. 왜? 쓸데없이. 나는 나 진짜 좋을 것 같은 거야. 시간이 다 됐네. 자, 다음 시간에 수온자에 대한 보호 모형의 이론에 대해서. 뭐야 저거 멈춰 있는 거였어? 지금 6시 7분이야. 8분 가고 있어. 생물이는 다음 시간 하영이 싸움 얘기 할 거야.